안녕하세요. 제가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요즘 사연 라디오를 듣다 보면 가족 간의 갈등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고 끝났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해보면 사랑의 눈이 멀어 결혼했으면 어땠을지 정말 순간순간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집안을 알아볼 수 있어서 혹은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기 전에 이를 알게 되어서 헤어지는 사연에 대해 신이나 조상의 도움을 받아서 늦기 전에 탈출해 다행히 끝난 것 같다는 댓글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도 이러한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마터면 내 주제가 되기도 했던 사람들의 쩍꾸미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우리 아버지는 정육점을 운영하십니다. 정육점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게인데 요즘에는 정육점이 단지 식품업의 한 종류라는 인식 외에는 없지만 옛날에는 천년 사는 경우도 있는 망일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정육업계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실제로 일이 어렵고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그 결과로 가게를 함께 이어간 할머니나 엄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꽁무니한 여장부 이미지가 강했던 분들이었고 또한 이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저도 어린 시절부터 골목대장 역할을 하며 이렇게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컸습니다. 일명 산모승 같은 여자애였죠. 아버지 경태가 내 고무줄을 끊었어. 그래서 그걸 그냥 뒀어? 아니, 패줬어. 경태가 엄마한테 이른다고 도망갔어? 아이고, 그래서 경태 어머니가 찾아오실까봐 미리 선수 치는 거냐? 나 잘못한 거 없다 뭐, 그래. 약한 친구 착한 친구한테 주먹을 휘두르는 건 잘못이지만 널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놈들이 있으면 흠씬 두들겨 패져도 되는 거야? 수습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우리 부모님은 여자가 남자가 하면서 여자인 저에게 억지로 정숙함이나 조숙함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제가 매일같이 흙탕물에서 뛰놀며 후줄근하게 하게 해줬죠. 하면서 건강하고 튼튼한 성격으로 자란다는 것이 최고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대충 우리 집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남자보다 힘을 더 잘 쓰는 단단한 체격의 여자로 자라고 되었고 엄마는 종종 이렇게 자라서 누가 데려갈지 모르겠어 하며 걱정했지만 아빠는 그렇게 말하면 영원히 독신자가 되겠군이라고 농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사람이 나타날 테니 너무 얌전하고 소심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자유분방한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나 역시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뛰어놀기 좋아했고 공부보다 아버지의 일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혼 가업이라서 당연히 제대로 이을 사람, 제 형제자매가 없는 무남동력 외동딸이니까 당연히 가업을 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 편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아빠 가게를 조금씩 도와와 시작하고 아빠가 따로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일을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을 받으면서 비로소 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의 생각은 많이 달랐어요. 그 형태가 무엇인가요?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뭔데요? 최근에는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어디서 일하는데요?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으니까 졸업장은 있어야겠지요. 그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 무얼 할 거니? 아빠도 내가 공부 못하는 걸 알잖아요. 시간 낭비하거나 동남아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아빠가 하는 일을 이어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얘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아무도 너에게 받아줄 걸 생각하지 않지 말라고 했다대면서 받아줄 사람은 누워줄 우뜨구나. 이 집에 내가 유일한 아들인데 최근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요, 아이.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너 한 번만 도와주는 건 달라. 이직을 가르치거나 지원하는 건 달라요. 나는 급성기 평등이 다르다면서도 나며 어린이를 같이 키웠다지만 여자와 남자는 기본 조건부터가 달라요. 아빠가 일을 평생 해봐서 알잖아. 여자가 하기엔 한계가 있어. 근데 모르지. 또 내가 튼튼한 신랑감 하나 데려오면 사위한테 물려줄지? 아, 그런 게 어딨어. 난 지금까지 가게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이 일 좋아한단 말이야. 나한테 물려주세요. 아이고, 떡줄 놈은 생각도 없는데. 아, 혼자 김칫국이나 퍼마시고 계셨어.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어쩐데?
아빠, 놀리지만 말고 그러지 말고 대할까?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고기만 잘라서 판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 아니, 뭐, 마케팅 하세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가게를 물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유행에 맞게 경영학과 같은 학과를 다니면 되지 않겠어? 경영학과에 입학하고 싶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야. 아니, 얘가 그 정도의 노력도 없이 값을 물려받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빠 뭐, 네 할아버지한테 그냥 꽁으로 받은 줄 알아? 내가 일에 진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물려줄지 말지를 결정할 거야. 네, 맞습니다. 아빠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죠. 그때가 고2였는데 사실 이제서야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인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전 부모님의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일념하에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는 실무 담당자를 뽑아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며 달라진 세상에 맞춰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할 정도로 뛰어난 대학은 아니지만 괜찮은 서울대학 경영학과에 붙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가게를 물려주기 위해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제가 안 되는 머리를 보여 잡는 대신 정말 열심히 공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게에 도와주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이론을 바로바로 응용해 실전 경향을 배우며 나갔고 이론과 실전이 함께 배워지게 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학업이 나름대로 잘 해나갈 수 있었어요. 덕분에 교수님들도 저의 실무 감각에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좋은 것 같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가끔 실기가 나오면 높은 학점을 받으면서 대학 시절도 순탄하게 보냈습니다. 전 학업과 경영 실무를 병행하기 위해 아버지 가게를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맡아 하는 일은 주로 홍보 마케팅 부분과 예산 편성과 분배, 사업 확장 계획 등이었는데요. 물론 돈 관리나 사업 확장 등의 문제는 제가 아직 풋내기 학생이었던지라 실무에 적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예습의 개념으로 아빠의 컨펌을 받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고쳐나가는 의미가 더 컸지만 아빠는 엄마는 옛날 분들이시다 보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인지라 SNS나 블로그 마케팅, 전단지 배포 등 홍보 업무는 저가 거의 전담하게 되었어요. 아빠의 정육점은 원래도 단골 손님이 많았지만 제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덕분에 먼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덕분에 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바로 아빠의 가게에서 손님으로 만나게 된 사이예요. 그 당시에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3살 많은 남자친구는 군대를 제대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는데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파워 넘치는 데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굳건한 체격과 험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한 워낙에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남자들에게 동성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변변하게 연애조차 못 해봤는데 남자친구가 영화 테리우스에 나오는 멋지고 우아한 왕자처럼 보였어요. 늘씬한 몸매에 척 봐도 나 똑똑해 예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까지 한마디로 제가 첫눈에 반했던 거죠. 아빠, 방금 그 손님 보셨어요? 카페에서 영어 신문 읽으며 에스프레소를 마실 것 같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너가 그런 스타일이 취향이었나? 아, 이게 사람들은 종종 반대 성향의 사람에게 끌리는 법이라더라고. 나도 모르게 우연스러운데 남자도 우연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움 난다면 육탄전 벌여질 거야? 아니야, 누가 내 딸 때리려고 하거나 말을 한다면 난 방망이를 들고 나갈게요. 그냥 마가이가 그런 말을 한 거야. 완전 이상해. 전화번호라도 물어본 건가? 아, 얘가 아빠 앞에서 아무런 단어도 못하는 게 없네. 아이 아빠 딸, 24살이고 아직 못소리래요. 나도 이제 연애하고 싶다고 하고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걸 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테리우스는 2주 만에 다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날 고기가 너무 좋아하셔서 좋은 고기로 부탁했어요. 스테이크용으로 주세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뜬금없는 말에 저도 당황했고 고기만 주문했는데 작업권은 여성에게 준다니요. 당황한 남자친구는 급하게 대답하다가 혀를 물어버릴 정도로 놀라며 한참 동안 서로 눈만 꼬집었던 우리는 동시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갑자기 들이닥친 이상한 여자로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 남자친구는 기꺼이 전화번호를 주고 떠났어요. 데려간 덤이 너무 많다.
하며 아버지에게 혼을 받은 것은 덤이라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와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취준생이었고 저는 졸업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가게 경영을 승계해야 할 결정을 내려놓은 상황이어서 서로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서로에게만 충실한 만남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첫인상 그대로 온화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명문대 출신답게 저와는 달리 똑똑하고 지적인 모습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자신에게 없는 저의 활달한 모습을 매력으로 여겨주었죠. 그런데 나 처음에 진짜 황당하게 꾸질했어. 내 전화번호를 줄 생각이 어떻게 한 거냐, 오빠. 솔직히 내가 같으면 나에게 안 줬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차를 기다리느라 줄을 서서 널 보고 있었잖아. 나도 손님을 대하면서 생글생글 웃음이 가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참, 밝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처음부터 눈길이 갔어요. 너도 아시다시피 저는 차분한 성격이라 보니까 여자들이든 남자든 친해지기 어렵다는 데에 뭔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이고 활발한 편이라 나한테 뭐든 먼저 권유해주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준다는 점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져요. 그때 만일 저에게 어떤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로의 개성을 장점으로 생각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죠.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쟤와 에너지가 조금 모자라는 오빠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졌지만 전 이게 운명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이어갔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우리 가게를 좋아해 주셔서 어느 날은 남자친구로 어느 날은 손님으로 오면서 아버지나 다른 가족들과도 친해졌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왈가닥달로서 누구를 데려갈지 매우 고민하셨는데 이렇게 멋진 청년이 데려와 줘서 감사하다고 하실 정도로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교체 3년차인 남자친구는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인터넷을 보면 취준생이거나 공시생 남자친구에게 생활비까지 주면서 뒷바라지까지 해줬더니 성공하고 나니 조건이 좋은 여자를 만나겠다며 여자친구를 헌신적으로 버리듯이 버렸다고 합니다.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제 남자친구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남자친구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그런 남자친구는 고시생 남친도 늘어 데이트도 자주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호화롭게 선물도 못 해줘서 미안했어요. 수진이, 내가 말은 안 해도 가끔 서운한 적이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이젠 내가 잘할게라며 오히려 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무원이 돼서 더 바빠져서 오히려 더 자주 못 만나는 거 아니야 하고 농담조로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지만 남자친구의 그런 배려와 선함으로 인해 더욱 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저와 남자친구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결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다시 만날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만난 지 7년째 되던 해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할까? 뭐, 정말이야. 너의 20대를 다 가지고 놓고 모를까? 척할 정도로 그런 경험이 없는 놈은 아니야? 너도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늘 변치 않고 옆에 있어줬고 나는 이제 직장 생활에도 잘 적응했어. 현재는 순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이 여기가 아닐까 해. 내 나이도 이제 30 중반이지만 내 생각을 물론 존중해야겠지만 아마 더 늦기 전에 너와 결혼하고 우리 이세도 보고 싶어. 싫을 리가 없잖아. 오빠가 푸는 걸 보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했다니까.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도 눈물 쏙 빼는 이벤트도 없는 수수한 청천이었지만 정말이 사람답다고 생각해. 그런 호화찬란한 것을 바란 적도 없었고 그러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7년을 손님으로서 또 딸에 남자친구로서 번 부모님도 잘 됐다며 축하해 주셨어요. 아버지,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엄청난 재벌가 아들은 아니지만 수진이에게 대단한 호강을 시켜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몸으로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뭘 며칠 본 사이도 아니고 뭘 그리 긴장해서 자네가 별로였으면 만나지 않았겠지. 당연히 합격이지. 앞으로 우리의 귀여운 아래씨를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유 그나저나 가게 경영에만 관심이 있고 집안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애라 아휴. 신부 수업 학원 이런 데라도 보내야 하나 위험한 걱정이다. 강서방 걱정하지 마세요. 자네 장모는 요즘도 가끔 냄비를 태워 먹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아휴 이가 진짜 아우디 탄 냄비로 한 대 맞아볼 테야. 아이고 이제 이거 봐봐. 수진이가 제 한 말 꼭 빼놓고 가지. 제 부모님은 특유의 호탕함으로 이렇게 10분 만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쉽게만 풀릴 리가 있나요? 사실 남자친구가 행정고시에 합격할 때부터 저에겐 약간의 고민이 있었어요. 연봉이 대기업 임원급으로 높지는 않아도 평균을 웃도는 연봉과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공무원의 삶은 최근에는 신랑 후보로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나는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지만 특별한 직책에 있거나 아빠의 가게를 돕는 딸로서 명확한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집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아버지에게 월급 조금을 받아 용돈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었어요. 미래에 언젠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될지라도 현재로서는 여전히 그것은 아버지의 사업이지 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승승장구한 남자친구와의 조합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모호한 위치에 있는 저와의 사회적 성공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계획에 대해 생각 중입니다.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연애는 사랑이지만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또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 다가왔죠. 제가 그때서야 남자친구가 사실은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행정고시 준비 기간도 긴 편이었고 제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아버지의 가게 손님으로 자주 오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낯을 익혔기 때문에 서로 교제 중이라는 것도 숨기거나 할 것도 없이 오픈된 상태에서 만났다는 특수성이 있어 그렇지. 애인이 생겼다고 부모님께 미리 알고 주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또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는 더는 믿을 수 없는 느낌에 빠졌습니다. 부모님께 여자친구가 있는 사실과 만난 지 7년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전에 결혼 약속을 이미 한 상황이라는 것과 예비처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모두 공개했던 남자친구의 표정은 정말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겨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 정육점을 운영하시고 저 역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다고 했던 점 때문일까요? 부모님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설명이 짧고 간결하게 나열되었지만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었죠.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들이 젊은 나이에 7급 공무원도 아닌 5급 공무원인데 이런 상태에서 신랄상은 할 사람은 공무원조차 아닌 게 분명해요. 정육점 딸이라고 할 때 어느 부모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수학서를 가르치며 공직자 집안이었기 때문에요. 저 또한 이제 30이라는 나이, 그만큼 세상 물정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으로 실망했던 것은 의욕이 부족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 남자친구였어요. 그래도 결혼을 약속한 우리 사이인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이 계속 불평만 한다면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매력적이고 장점으로 느껴졌었고 제겐 반대였던 부분이 편안하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계속 만나온 것이고요.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요구하는 것들을 오히려 순간이나마 실망을 느낀 나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오빠, 나 몰라. 오빠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 내가 또 사교성 있는 끝판왕인 최강이란 성향 아니겠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른들한테 미운탈 박혀본 적 없는데 오빠도 알잖아. 우리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이돌급 재롱둥이였다고.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내가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너무 볼 수 있다고 봐봐. 이렇게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춤추는 신혜까지 했어요. 예비 시부모님 마음에 들 수만 있다면
각설이 타령이라도 못하겠어요. 영 울적해 보였던 남자친구도 그제서야 기분이 좀 풀렸는지요. 웃음 지으며, 맞아요. 우리 수진이는 어디를 가도 잘하는 최강 인싸니까 부모님께서만 너를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말씀하시며 믿어주셨어요. 솔직히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마음이 여려서 사소한 것에도 불안해하는 남자친구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인 것이 더 컸어요. 또한 제가 30년 동안의 인생에서 패기와 용기 하나로 살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불가능한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했고, 실제로 제 추진력과 노력 덕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도 아버지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있었고, 경영을 하려면 배포와 용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30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겪는 어려움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기 때문에 예비 신랑과 나는 날짜를 조정해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아빠 가게에서 가장 좋은 품질이 1등급 한우 선물 세트를 선물로 가져갔거든요. 그것도 정말 아빠와 함께 선정하여 육질과 품질이 가장 우수한 고기를 고른 거였어요. 그러나 가는 차 안에서 예비 신랑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나는 남자친구의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지만 결국 오빠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예비 신랑이 왜 그렇게 굳게 굳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여기로 왔구나.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감이 올 만큼. 어머니, 저렇게 말 마시고 이걸 받으세요. 우리 아버지 가게에서 최고로 고른 것이에요. 이게 어디 있는 채 좋아하는 고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걸 줘도 먹지 않으니까 그냥 가져가서 버려.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한우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대문 밖으로 집어던졌어요. 너무 기겁한 상황에 저는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정말 너무 믿기 어려운 일에선 애플겨도 말도 안 해. 나와서 보다가 딱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대문 밖으로 나오신 아버님은 저를 보지도 않고 예비 신부를 나무라기 시작하셨어요. 에휴, 한심한 건내 엄마와 나는 단 한 번 제대로 키우자고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아온지 몰라요. 그렇게 쇠가 빠지게 끼워 공무원이 되어주었지만 그 좋은 자리를 다 걷어차고 고장 난다는 건 정육점 딸이지. 이게 최저 수준이랍니다. 떨어져도 어느 정도는 떨어져야겠죠. 엄마 몸이 안 좋다고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헤어지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수진이가 잘해볼 것이라고 말이에요.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네. 장호야, 너도 애가 그렇게 물러 터져서 앞으로 큰일 할 수 있겠어? 난 너무 부끄럽구나.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안 해내. 엄마야, 너무 화나게 만들어서 뒤늦은 수습을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이제 여자 생겼다고 아예 부모 안 보고 살겠다고 말할지도 몰라.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비 시아버지는 남자친구를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훑으시고 그대로 들어가 버리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황당해하며 멍하니 있는 나를 향해 비웃으며 피식 웃었대요. 말이 좋아 정육점이지 솔직히 옛말로 하면 백정 아니야 백정. 아, 백정이 뭐야? 천민이야. 그것도 불가촉 천민. 거기에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신분 세탁할 의지도 없이 아버지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예정이라며. 아휴, 남자도 아닌 여자 백정이라니. 내가 다 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틀고 다닐 수가 없네. 사람 덜 된 건 집에 들이는 법이 아닌데. 공부만 하고 살아서 저렇게 여자를 고르는 눈이 없다니까. 우리 아들이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의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들은 전 한참을 멀뚱히 서 있기만 하다가 겨우 정신을 추스리고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게 사실인데 일단 차에 타고 이야기하자. 차에 탄 예비 신랑은 자기도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설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아이를 찾아오지도 말고 결혼할 거면 인연을 끊자고까지 하며 완강하게 나오는 부모님을 어떡하면 좋을까 고민했다고 해. 그랬으면 내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고려했을 텐데. 너는 이미 많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내가 말하기가 어려워서 오빠가 우유부단하게 말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어다니니까 내 상처만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 윽박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보니 또 대놓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쯤 되니 솔직히 저도 마음속에서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뻐 보이던 모습이 못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관계 끝이 보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비 시부모님의 저런 태도가 화나고 상처받는 것에서 1차적인 현타가 왔고, 전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예비 신랑의 마음이 여리고 강단이 모자란 성격에 슬슬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와 예비 신랑은 1년 2년이 아닌 무려 7년이나 만나온 사이였고, 고작 이런 일로 의지가 꺾일 만큼 제가 성격이 여린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직은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이고, 남자친구는 항상 가난한 시절을 보냈었지만 밥 한 끼를 먹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보냈던 세월은 종합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가깝고 행복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오빠 기운이 없는지 궁금해요. 아마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아버님에 비해 어머님이 성격이 더욱 강하신 걸 생각하니 꺾기가 힘들 거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머니의 고집이 이기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촉박해요. 수진아, 내가 마음의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 나는 대학 시절부터 가게를 운영하면서 보낸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무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걸 증명해야 해. 보겠다 그때 그 회의적인 예비 신랑의 표정을 보고 아이, 결혼은 텄구나 하며 제가 미리 눈치채고 거기서 그만둬야 하는데 참. 저도 사랑에 눈이 멀어 현실을 못 보았던 거예요. 물론 여장부 기질이 넘쳐났던 전 당시에는 열이 나는 남자,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킬 것이냐는 패기 넘친 생각을 했지만요. 첫 만남은 엉망이었지만 계속해서 얼굴을 비추며 좋은 모습을 보이면 언젠간 마음을 열어주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생글생글 웃는 나드로 자주 얼굴을 뵙고 구박하지 않고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젠간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했었죠. 우리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도 있고 옛날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서히 우리의 인식도 좋아지게 될 거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도 어느 정도는 변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심을 굳힌 나는 매일같이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동네가 시끄럽다며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시기도 했었죠. 굳게 닫혀있는 철문이 한 번 열릴 때마다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의 문도 1cm씩 열리는 것 같아 얼마나 설레었는지요. 네, 맞아요. 머릿속에 꽃밭이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네요. 마침 저가 자랐으니 집안일은 제가 깨끗이 해놓을 테니 어머님은 앉아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셔도 돼요. 오늘은 모처럼 날씨도 좋은데 대청소 한번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니만 감동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며 며느리 역할을 자처했어요. 처음에는 대놓고 인생을 구기던 어머니도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니 인상도 좀 덜 쓰시는 것 같고 싫은 소리도 점점 안 하게 되셨어요. 오히려 제게 이것저것 말도 먼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걸어주시고 제가 갔을 때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도 먼저 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 변화가 제가 며느리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일을 도우러 온 식물을 취급하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 아들의 신부로 존중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유해지신 게 아니라 단지 매일 보는 가정부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좋은 고기를 주시면서 예비 시부모님께 요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스테이크용 고기와 양념갈비용 고기를 가지고 가서 숙성시키려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기웃거리시더니 가까이 오셨어요. 다가와서 이야기할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시고 이 고기가 진짜 품질이 좋은 것 같은데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시니까 제 기분도 모르게 좋아져서요. 원래 요리는 맛있게 먹여주는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아참, 아빠께서 두 분께 가져다 드리라고 이베리코도 챙겨주셨어요. 이건 냉동하면 맛이 떨어지니까
냉장해 주셨다가 내일 구워두시거나 또는 제가 내일 와서 요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평소처럼 혼자 있는 주방에서 조잘조잘 떠들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시고 거실에서 다가와서 이야기하시려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차를 마시던 사람이 그날은 주방 앞에 서서 반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보시더니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너도 내도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넌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니? 그때서야 예비 시어머니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차린 전에 그녀의 우뚝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내 진심이 너에게 전달되고 있는 줄 생각했는데 개코나 그런 속셈을 품었었구나. 속안의 일을 말해줘도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잘 알아들을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내 격한 표정을 보았는지 못 봤는지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내셨죠. 하기엔 백정짓는 창사치짓이나면서 살려면 패리 보고 자존심이 뭐라니 먹고 살려면 그런 건 캐나 갖다 주어야지 그치. 그래도 전 여기서 얼굴을 굳히면서 진심으로 화를 내다가는 완전 쫑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서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다음 발언은 아무리 제가 참을 수 없더라도 배워 먹지 못한 천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천꽃한테 태어나고 자랐으니 내가 뭘 배웠는지 뻔한 거 아니겠니. 대학교를 다니었다고 다 지식인인가. 천안태생은 어떻게든 숨길 수 없다는 게 진리니까. 천안에서 태어났다면 어머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 눈을 그렇게 크게 떠?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니? 너가 어머니를 부르면서 알랑방귀를 푸는 소리에 일일이 반응을 안 해서 진짜 널 어떻게 대해줄지 알았어. 너 아무리 큰 꿈을 키워도 주제는 꺾어야 해. 꿈도 지나치면 망상이야. 알아. 요리법 말 듣고도 못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게 예비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릴 거라더군요. 정말 머릿속에서 KO. 하는 종이 댕댕댕 울리는 기분이었어.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아찔할 정도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열받아요. 너의 하는 일을 보니까 내 어미 아비에게 뭘 배워서 살았을지 뻔하겠지만 손이며 올리며 온 집안에는 짐승의 피냄새로 가득할 거고 천국이라며 어떻게든 먹고 살자고 하며 남들에게 꿈틀거리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라 생각하다가 고개를 흔들게 되겠지. 초월한 삶을 살아온 것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5급 공무원 사모님들도 너처럼 천겉옷을 내려놓아야 하겠어. 어디 사교소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직은 다들 내가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메이드로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피실피실하게 웃으며 시작했더군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내뱉으면서 그래도 어른인데 욕을 지르지 말자며 하고 눈을 꼭 감고 참을 수밖에 없는 약 44번을 썼고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로 닦고 나서 비틀거려하며 걸어갔어요. 평소에는 호의적이어서 따뜻하게 웃으며 말하는 사람이 인생을 강경하게 바라보며 말을 걸어와서 예비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신 모양이었는지 조소하는 행동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주방 업무를 하던 도중에 거실로 나간 후 소파 아래 넣어둔 가방에서 살피다가 종이뭉치 하나를 꺼내어 다시 주방으로 되돌아갔어요. 네, 넌 이제 혼란스럽게 착각 중이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저는 목소리를 다시는 듣고 싶지도 않아서 일부러 식탁 위에 정말 크게 소리가 나게 그 종이 뭉치를 올려놨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세게 쳐서 식탁이 쪼개지는 건 아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조금 놀랐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때의 전뚜껑이 열려버린 상태였으니까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 아니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아니라면 그날 정말 실수했을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제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죠? 이거 보세요. 너는 내게 지금 뭐라고 명령조로 말하는 건가 숫자를 읽을 줄 알지 이것을 보라는 말이지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이 무시할 만한 사람인지 과연 판단해 보셔야 해 하니 그 아이가 진짜 광견병에 걸렸나 대체 뭔 일이야 시어머니는 저를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본 게 아닐까 그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조금 전에 나타난 나의 괴력을 감지하려고 그랬나 조심스레 걸어와서 살짝 내가 꺼낸 종이 뭉치를 힐끔 살펴보더니 화를 내듯한 표정으로 종이를 꽉 쥐고 종이를 구겨질 정도로 손으로 움켜쥔 채로 바로 내 눈앞에 입을 벌리며 외친다 이게 뭔데? 가짱구가 웃겨서 진짜 인생 개그샷으로 한 장의 사진을 남기려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게 뭐야? 잘 배우시고 고생하신 분이시니까 그게 뭔지 아시겠죠? 기업 매출 보고서예요. 작년 동안 아버지 회사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정리한 보고서예요. 1년 매출액이 이거 아니에요? 위조라니, 제가 그런 짓을 어찌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무식해서 그럴 능력도 없을 텐데요. 못 믿겠다면 인터넷에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 인터넷에 검색하더니 휴대폰을 보면서 한 번, 제게 보면서 한 번 웃고 있었어요. 매출 보고서를 한 번 보고 싶은 동안 무한 반복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정육점 하나를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육가공 회사의 오너이십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시절에는 동네 정육점 수준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에게 언급하시던 경영 트렌드를 직접 실천하셔서 사업을 확장하고 브랜드를 만드셨습니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가공육이 우리 아버지의 회사에서 생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크게 성장하여 가공육은 대체로 원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겐 익숙치 않은 이름이어도 식품업계에서는 이미 그 인지도와 품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아주는 육가공 기업으로 불린 대기업까지 있으니 제가 그동안에 대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아버지의 회사가 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유년 시절 제 집안 배경만 보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경계심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식사 날짜를 정하고 공개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세상에 1년 매출액이 500억이라니 시어머니는 후둔다리를 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다고 해요. 왜 그토록 놀라울 만한 일인지 바닥에는 심지어 오줌까지 새었대요. 살짝 지루하신 것 같으셨어요. 수진이라고 그랬지. 나는 내게 지금까지 모욕적으로 대해온 것 같아. 이 세상에는 직업의 키천이 어디에 있을까? 수진이, 너도 경영학을 전공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CEO가 여기 있었네. 순식간에 태도를 바꾼 내 모습에 그냥 웃음만 터졌어요. 어머, 어디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지. 이거 참,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시는 모습이 보여서 아직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집개들도 대소변은 잘 가리는데. 아니 수진아, 그게 그러니까 어디선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 아무튼 아주머니, 분위기가 조금 아쉽네요. 아니라고 그러셨죠. 저도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오빠 오면 꼭 전해주세요. 아시겠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멍 때리고 있는 그 아줌마를 향해 전 한껏 비웃으며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십 번을 마주해야 했던 그 조롱 가득한 미소 말이에요. 그쯤 되니 솔직히 예비 신랑에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사람 면전에 대놓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없는 데서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에게는 자신의 신부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도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늘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한마디 말을 못하는 그 모습이 인지함이 아니라 드센 어머니에게 눌려 살았던 소심한 탓이라는 걸 깨닫고 만 거죠. 제 남자친구를 카톡으로 이별했어요. 자세한 사항은 대개 엄마께서 들었는데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메시지를 읽자마자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그만 차단당했어요. 그러나 그 속물 같은 아줌마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우리 아빠는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물론 그동안의 일들을 전부 저를 통해 들었고 파혼 사실까지 아시는 아빠는 넘어가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초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몰라보고 있는 귀한 아들로서 수진이가 아니라 수진씨로 우리 집 며느리로 보내주시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평생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그 아줌마는 아빠의 가게까지 찾아와서 이런 헛소리를 축구장 창가에 늘어놓으며 곱실댔고 일하시다 말고 그 아줌마의 헛소리를 곰곰이 들으시더니 아빠가 갑자기 평소에는 쓰지도 않는 현란한 손기술을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손님들에게 팬서비스 차원에서나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사실 아빠가 워낙 우락부락한 인상이신지라 그냥도 겁먹는 손님들이 많은데 거기에 흉흉한 표정으로 커다란 정육화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후덜덜할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그 아줌마도 잔뜩 껍을 집어먹고 벌벌 떨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시골에서 돼지를 잡던 실력을 한번 보여줘. 아내가 또 칼을 꺼내면 기깔나게 잘 주는데요. 당장 꺼지지 않으면 여기서 아주 그냥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썩 꺼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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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 아줌마는 진짜 꽁지가 빠져라 도망갔습니다. 아빠와 저,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까지 어찌나 배를 잡고 웃었는지요.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속상해 하셨던 아빠도 그날은 통쾌하셨는지 모처럼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팍팍 주다가 엄마에게 잔소리까지 바가지로 들으셨지 뭐예요. 그날 이후 찌질하게 연락 오던 그 남친과 그 아줌마는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결혼하기 전에 콩깍지가 벗겨져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유부단한 마마보의 기질을 계속 매력이라고 믿고 있었지만요. 결국 시월드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울적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실 작년 가을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한동안에는 남자에 대한 연애 생각이 없어서 부모님께서도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을 정도였죠. 7년간의 연애가 생각보다 훅 크게 다가왔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밝은 마음과 불굴의 의지로 후회를 모두 털고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지금 남편은 제 이상형이고 항상 그랬듯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 전 남자친구와는 달리 중요한 순간에는 강다니는 멋진 남자이에요. 그런 남자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릴 정도로 말이에요. 남편은 요식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업계 지인이기도 하여 부모님과도 연이 있고 또한 제가 사업을 물려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빠의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어 정육식당 체인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마 정육식당이 런칭하면 본점은 제가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행복과 번영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